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은 저희 시에서 최근 한 5년 정도 쭉 지내왔던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유기 로드 구성적인 유기 분자들이 그것들이 이제 저절로 쌓여 어떤 새로운 작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 구조가 또 신기하게도 전부 수은 나무 정도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노 테크놀로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기 분자들이 쌓여서 나노 쉐입의 어떤 오젝트가 되고 인해서 나노 테크놀로지에 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요. 아무튼 유기 분자들도 나노 테크놀로지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기분자의 쌓여서 형성된 여러 가지 구조,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 구조가 어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 들어가지고 필요한데 대표적인 이제 생체 분자의 아이온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PMV 바이러스입니다. 이와 같은 텍스처, 혹은 여기 혹은 멤브레인인데 작은 분자도 썩 빠지고 이렇게 큰 분자가 남아있는 그림이 같은 멤브레인 혹은 스타먼에서 매트리얼의 이런 캡슐, 이런 포러스 레이어인가 이런 바이오 캄파지 머티리얼 또 나사에서 비어있는 이런 컴컴 바지라든가 와이어 혹은 슈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노 사이즈 이런 아주 다양한 쉐입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까? 매니플레이션해서 얻을 수 있을까? 결국 응용하려면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오브젝트의 나노 오브젝트의 쉐입이라든가 크기를 우리가 몰레큘러 컨트롤을 통해서 매니플레이션 한번 해보자. 가급적이면 이런 거 매니플레이션은 간단한 분자에서 좋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자는 이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라이크 몰레큘러의 플렉스블 체인을 주시는 일종의 블락호 폴리머의 말씀이 많으니까 블락호 폴리머의 꼬마 분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쪽 블락은 이제 리지드 바자 그런 분자가 되고 다른 쪽은 플렉스블한 체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잘 알다시피 이 애나이스토픽 로드들은 자기들이 잘 쌓여서 이런 친구들을 갖게 되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에서. 근데 이제 이 분자의 경우 로드가 애나이스토픽 로드를 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패킹이 되면 반면에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로드 앞에 인터페이스에서 그래프틱 덴시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디포메이션이 됩니다. 폴리머 체인 디포메이션 되면 에너지는 높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로드가 애나이스토픽 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인트의 디포메이션 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죠. 이렇게 둘이가 됩니다. 이렇게 라멜라를 둘이가 되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 포인트들이 디포메이션에서 원래 글로벌한 쉐입, 안정한 쉐입이 얻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죠. 그래서 스테이블한 그런 구조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로드 같은 몰레큘러도 어떤 디스크릿한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간단한 컨셉을 잘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한 몰레큘러를 합성해서 시험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 발표 기계부터 로드에다가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이렇게 두시 열리고있는 그런 에틸렌 몰레큘러 합성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컨벤셔널하게 일반적으로 로드 같은 몰레큘러는 라멜라 구조를 때는데 약 2만 원 정도 주배가 갖는 라멜라 구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조금 더 두꺼운 벌티한 그런 폴리프로필 옥사이드를 어떻게될까 해서 시험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봤더니 로드들이 패킹이 돼서 셀프 어셈블에서 이런 디스크가 실린더로 패킹이 되고 이 실린더를 다시 구경하게 돼서 투디멘셔널 헥사고널 렉티스를 가면 전형적으로 처음에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양한 분자들을 합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좀 길게 해보자고 비교해봤더니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의 에너지 이펙트가 굉장히 커서 오게나지 안 되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자를 오게나지 포스를 증가시키려고 이쪽
반대 방향에 하이드로포빅 이거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 하이드로포빅 이펙트로 인해서 오르가나이즈 포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ABC 파일에 블락이라기보다는 참 작은 문제인데 꼬마 블락, 트라이 블락 문제를 만들어서 합성을 해봤더니 역시 낮은 온도에서 핵상을 패킹이 됐고요. 또 재밌는 것은 온도가 올라왔더니 이 핵상을 실드들이 잘라져가지고 이런 로드 번들들, 디스크릿한 로드 번들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신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아주 재밌는 음식 구조 결국 뭐에서 생기는 거냐면 아주 간단한 하이드로포빅 이펙트. 아주 이런 하이드로포빅 이펙트는 굉장히 위크한 포스가 이렇게 많이 되었을 텐데 이 위크한 세컨드 포스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시험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다시 다이블락 분자로 돌아가 봅시다. 프로필 옥사 이 시점에 다이블락 분자인데 결국은 이 볼륨 프랙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걸 확인하고 시스템에 잘 스터디해보죠. 짧은 거를 붙였더니 라멘나가 나왔고요. 조금 이제 여기 좀 길게 붙였더니 여기 이렇게 프랙션 파이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주 기칙적인 3디멘션al 같은 큐빅 스트럭처. 로드 도메인들은 브레이크 실린더가 형성되고 스포리스만으로 브레이크 실린더 사이사이 꽉 차있는 그런 재밌는 구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증가시키면 아무래도 코일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요 브레이크 실린더 이게 끊어지고 같이 힘이 부족하죠. 나이스. 이것들이 이제 헥사고널 슈퍼레이트, 2디멘셔널 헥사고널 슈퍼레이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엑셀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런 간단한 로드라이트 몰렉들이 코일의 길이 간단하죠. 코일 길이 뭐 7개, 16개, 16개, 20개 간단한 코일 길이 컨트롤만 통해서 이들이 쌓여서 형성되는 나노 구조가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거 원디멘셔널, 3디멘셔널, 2디멘셔널, 디멘셔널리티가 틀린 그런 소파몰리컬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야에서 결국 이제 몰레큘의 그 아키텍처 컨트롤을 통해서 소파몰리큘러 레벨에서 이제 나온 구조를 추출했을 때를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분자의 길을 조금만 더 증가시키면 아마도 이 로드들이 이렇게 쪼개질 그런 구조가 형성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분자 길이 길어질수록 인터로드 인터랙션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시 멀지가 되어갖고 이걸 멀지가 되고 레이어 타입의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를 띌 텐데 그렇다면 이 긴 코일들은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흥미를 갖고 이제 궁금해서 만들어서 확인해봤더니 결국은 길어봤자 그래서 굉장히 하나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확인해봤더니 아주 재밌게 여기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벌집처럼 생긴 이런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가 얻었습니다. 물론 요 코어 사이즈는 약 한 8나노미터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 벌집 구조의 매트릭스는 일렉트론 데이스가 큰 로드가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고 일렉트론 데이스가 작은 코일들이 이제 퍼포레이션 코일 도메인이 헥사고널 오더가 될 그런 이제 구조죠. 그리고 여기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보면 로드들이 아주 싱글 크리스탈, 얼마스 싱글 크리스탈처럼 패키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시점을 통해서 이제 로드들이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6.4나노미터예요. 퍼포레이션이. 그래서 이 퍼포레이션들이 2디멘셔널 인플레인에서 헥사고널 시메트리가 있는데 그러면 C2를 통해서 어떤 오더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엑셀을 찍어봤더니 3디멘셔널 헥사고널 오더. 즉 이 층들이, 이 판들이 A, B 그런 식으로 쭉 쌓여가는, 아주 규칙적으로 쌓여가는 그런 형태의 있는 수프라몰리큘러 스트럭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강조는 결국은 이게 어떤 펑셔널리티가 되려면 이게 사실은 코일이 막 차있는 건데 코일을 잘라가지고 빼낼 수 있다면 완전히 여기 코어가 되죠. 그죠? 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 이제 분자를 수동을 해갖고 확인해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에서 캔스타 페인 굉장히 다르게 있는 거를 보시고 프로필 옥사이드인데 아까 앞에 거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인데 가수분해에 의해서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에스터브를 쳤어요. 여기 층과 로드 사이에 그래프팅 기록을요. 그래서 학생에서 여기 전자 비명을 해봤더니 역시 이 분야가 아까 비명과 똑같이 퍼포레이트를 번식 구조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번식 구조를 요 구조를 오더된 상태에서 그대로 AQS 포타시움 솔루션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잘라내기 위해서. 요거를 전부, 장기까지 잘라내기 위해서 다시 해독자에 솔루션을 집어넣죠. 그래서, 루프 한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카본 13을 보실 수 있다시피, 알파 P에 해당하면 요 카본 13 레저던스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완전히 잘라졌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도 과연, 이 건축 구조 이소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장면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면 좀 2디멘션 시메트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런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빈 공간을 갖는, 나노4를 갖는, 8나노미터 크기의 나노4를 갖는, 나노4로서 쉿 형태의 슈퍼몰레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뜻인 거죠. 아무튼 이게 기금을 가지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오로지컬 사이언스라든가 나노테크놀로지 쪽에 응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있고요. 일부는 현재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타이블락으로 가봅시다. 아까 여기까지 타이블락을 소개했는데, 여기는 이제 타이블락. 사실은 타이블락이랑 타이블락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로드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이블락은 한쪽만 이 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덜 힘든데, 타이블락은 양쪽에 다 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가 참 자유롭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로드가 볼 때 굉장히, 타이블락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모레큘러 쉐입인데, 아무튼, 자, 아까 앞에 타이블락과 마찬가지로, 2디멘션 확장한 그런나, 스토커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건 이제, 방학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해봤더니, 아까 타이블락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상황, 시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엑셀 찍어봤더니, 3디멘션은 바디 센터 테트라고널 매트리스를 갖는 새로운, 슈퍼몰레큘러 스트럭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화학 평형에서 보시면은, 그로잉 엑스가, 2X가 거의 십자 같아야 돼요. 거의 90도죠. 90도 가까이에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역시 테트라고널 오도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이 몰레큘 타이블락 분자들이 어셈블리에서 여기 디스크리타 로드들이 쌓여서 집단처럼 디스크리타 번들이 돼야 돼요. 이 번들, 아마도 도메인 번들 형태의 납작한 실드 형태가 되니까 이 전체 마이셀의 구조는 공유될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마이셀은 전부 공유죠. 스페리컬 쉐입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에 그 아로마틱 코어의 쉐입이 납작한 실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스페리컬 쉐입의 마이셀이라고 하는 오블레이 쉐입, 빵처럼 생긴 짜부러드는 형태의 마이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부러드는 마이셀이 클로즈 패킹 되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큐빅 스트럭처로 패킹될 수가 없죠. 결국 쌓여있는 방법이 바로 H축과 C축이 다른 두 개가 다른 레드 스판스탈을 갖는 테트라고널 모드로 시메트리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똑같은 컨셉입니다. 그렇다면 로드가 여기 이 경우가 더 길면은 다시 이 번들이 머지가 될 텐데, 머지가 돼서 레이어 타입에 추천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이걸 좀 더 길게 해서 이제 구조를 분석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알페닌지 3개, 알페닌지 3개 플러스 굉장히 하나 더, 알페닌지 4개. 그래서 테스트 측면에서 보면 저게 뭐이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이것들이 쌓여서 생긴 슈퍼몰레큘러 스트럭처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테트라고널 오도가 되죠. 근데 하나 더 증가시켰더니 이 테트라고널 역시 멀지가 되고, 그리고 퍼포레이티드 레이어 스트럭처를 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온도가 갔을 때 어떤 인터미디엇 스트럭처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디스크를 번쩍 다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 스위치라든가 일반 컨덕팅 레이어라면 스트럭처 스위치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분명히 가능하겠죠. 조금 더 길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벌칙 구조만 힘든 온도에 관계없이 벌칙 구조만 힘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몰레큘러 레벨에서 아주 미세한 그 분자 구조 변화를 통해서 모들이 쌓여서 형성되는 슈퍼몰레큘러 스트럭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위해서 최근에 발견하게 됐죠. 자, 결국 이제 그럼 이거 열심히 만들어서 뭐하냐? 어떤 옵티컬 프로퍼티라든가 피지컬 프로퍼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료로서 사용되려면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가장 간단히 우리가 모디파이 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모드를 옵티컬리 액티브한 컨지게이트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컨지게이트 로드죠? 옵티컬리 액티브합니다. 슈퍼몰레큘러 스트럭처는 아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타입의 구조가 생긴 기본이에요.
M이 비딩미지 이렇게 되면 투디멘션 합성은 크로마 타입의 슈퍼노트라스 스트럭처가 형성되고요. 더 길면 이제 콜럼이 잘라서 디스크릿한 번들들이 오게나이즈해서 특정한 스트럭처를 띄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될 때 결국은 옵티칼리 액티브한 도메인이죠. 옵티칼리 액티브한 도메인이 여기 투디멘션한 C, 원디멘션한 와이어 비슷하고요. 이거 이제 디스크릿한 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로레센스 미션을 찍어봤더니 480만 원 드는데 아주 아이한 큰 빛이 형성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옵티컬 프로퍼티를 갖는 분들이 퀀텀 에피션시가 얼마나 되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푸른 빛을 띠든 빨간 빛을 띠든 그 나오는 빛의 강도가 약하면은 사실은 재료로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거 퀀텀 에피션시 측정을 못하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민 프로레센스 타임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멜라 타입의 이 정도는 약 0.4 나노세컨드의 라이프타임이 나왔고요. 신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0.4 나노세컨드예요. 근데 디스크릿한 마이셋, 즉 옵티컬 액티브한 도메인들이 공간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돼 있을 때는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한 400% 정도 플로레센스 타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퀀텀 에피션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게 같은 크로모포라 할지라도 이렇게 쌓여서 형성된 나노 크기에서 형성되는 스트럭처에 따라서 크리티컬하게 좌우된다. 그런 것을 이 실험으로는 잘 이해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노베릭 나노 파티클처럼 그럼 이거 파티클 사이즈 한번 컨트롤해보자. 과연 파티클 사이즈의 수나노미터 크기니까는 수나노미터 크기에서는 모든 일렉트리컬 옵티컬 프로퍼티가 사이즈 변동하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나노 파티클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몰레큘들도 사이즈 컨트롤 되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믿고 사이즈 컨트롤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큰 게이트 로드입니다. 그건데 다이버런지, 테트라버런지, 헥사버런지. 그러니까 여기 몰레큘라에서 다 똑같고요. 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만 증가시켜왔어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가 증가할수록 번들 한 개에 쌓이는 로드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가 증가할수록 리퍼지브 포스가 크니까는 결국 리퍼지브 포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에 관계없이 모든 몰레큘들이 저 X에서 보시는 것처럼 3디멘셔널 오더를 아주 탁하게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X를 통해서 이제 다이버런치 몰레큘은 여기 범들이 단면적이 약 17나노미터 제곱이고요. 분자의 개수는 3바트는 2,3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트라브런치가 보시는 것처럼 범들의 단면적이 10.5나노미터 제곱이고요. 분자의 개수는 약 87개. 그 다음에 이제 헥사브런치, 굉장히 벌크한 거죠. 크로스섹션 에어리아가 큰 이 헥사브런치는 분자의 개수가 39개, 범 1개. 그 다음에 크로스섹션 에어리아가 9.6나노미터 즉, 몰레큘라 컨트롤을 통해서 그것들이 쌓여서 형성된 나노 파티클, 나노 범들의 사이즈를 단면적으로 통해서 보는 아주 시스테믹하게 컨트롤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시험으로 잘 보여주겠죠. 그럼 사이즈 마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질이 있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은 같은 크로모폼입니다. 같은 나노 파티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이즈만 큼에도 불구하고 에미션 웨이블렌스를 보시면은 사이즈가 작을수록 하이 에너지 쪽으로 시프트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즉, 이노게닉 나노 파티클에서 나타나는 퀀텀 사이즈 때, 퀀텀 이펙트가 오게닉 몰레큘들이 쌓여서 형성된 번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컨셉입니다. 고분자를 한번 만들어보죠. 이거 모두 고인 몰레큘 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가 가장 수프라몰레큘러 스트럭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블락 버클링과 유사하게 특정한 세그먼트의 코일 세그먼트의 볼륨 프랙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일 세그먼트 볼륨 프랙션이 증가해서 이제 파티클 사이즈 작은 쪽으로
수성을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코일의 볼륨 프레셔를 똑같이 해놓고 폴리머를 만들면, 여기는 뭐 이걸 쭉 코벨란트하게 연결시키면 폴리머가 되죠. 그러면 모노머나 폴리머나 사실은 상대적인 코일 볼륨 프레셔 혹은 상대적인 로드 볼륨 프레셔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폴리머가 되고 해서 뭐 서머 스테비가 증가하고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과연 같은 폴리의 볼륨 프레셔는 같더라도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시스템의 플러스 스트로크가 컨트롤 될 수 있지 않을까, 매니플레이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비록 코일 볼륨 프레셔는 똑같지만은 모노머일 때는 로드 한 점이나 코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폴리머가 점점 증가하고 폴리머 분자가 인피니트하다고 가정을 할 때는 모든 로드들이 양쪽에다 코일이 붙어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폴리머의 리피팅 유닛, 로드 콜 리피팅 유닛 증가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의 로드들이 쌓여서 형성되는 스트럭처가 나눠 크기에서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를 만들어봤죠. 당연히 여기 로드 모노머는 저같이 분할하면 되는데 레이어 스트럭처를 끼고 있었고요. 다이머입니다. 다이머는 어떻게 됩니까? 로드 한 개는 양쪽에 폴이고요. AB A 타입입니다. 쏟아는 로드 한 개는 AB 다이블라 타입. 이 두 개가 일종의 믹스처 되어 있는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다면 이 로드로 볼 때는 굉장히 인터페이스에서 코일의 스트레칭 디포메이션, 스트레칭 돼가지고 그 디포메이션이 크겠죠. 당연히 코일을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멜라가 이렇게 브레이크업 돼서 이와 같은 테트라고나 스틸이 형성되고 스틸이 테트라고나 시메트리 갖는 투디멘션 테트라고나 보드를 갖는 그런 슈퍼모니터 스트로크가 얻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해봤던 이제 트라이브라죠. 트라이브죠. 보면 로드 두 개는 AB A 타입이죠. 이쪽 끝에 있는 로드는 AB 다이블라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프팅 느낌으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이 스티로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그런 칼럼나 형태의 스파머니터 스트로크가 형성되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피니트하게 길게 될 때는, 인피니트하게 길다는 거는 여기 넘버의 크기가 약 13개, 피딩이 13개로 보입니다. 근데 헬스장은 플러머 스트럭처 띄는데 프라이머리 스페이스니 보시면 9나노미터, 6나노미터, 5.6나노미터, 5.0나노미터 시스테매틱하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지 리피팅 유닛의 개수에 의해서 땅은 다 똑같아요. 이제 위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결국은 F1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F1 몰레큘이기 때문에 어떤 하이드로필릭한 서브스탄스지거나 셀렉티브하게 하이드로필릭한 코일 세그먼트가 셀렉티브하게 녹아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온을 집어넣었더니 이온은 여기 이서 세그먼트 아이온 다이플라미테이션 통해서 셀렉티브하게 코일 세그먼트가 들어가거든요. 이온들이 이온이 좀 많아지면 이제 코일 볼륨 프렉션이 커지니까 저도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게 다이퍼트 축이 결국은 콜럼나까지 유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원래 이온들은 오게닉 몰레큘 잘 죽지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FG를 이용하면 나노 스케일에서 원디멘셔널, 3디멘셔널, 2디멘셔널 형태 아이온 오게닉 몰레큘 나노 컴파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다양한 저희들은 뭐 리튬만 사용하는데 뭐 다양한 이온들이 되고, 결국 이런 것은 뭐 2디멘셔널 아이온 컴덕터 전기를 풀면 여기는 이 랩에서는 크게 되죠. 그쪽 끝이 좀 크지 않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유명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나노 컴파지 만드는 예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레이어 스트럭처를 띄는데, 이번에는 이 레이어 스트럭처에다가 아크릴아마이드 하도 필릭하죠? 아크릴아마이드를 넣었더니 아크릴아마이드가 셀렉티브하게 포일 세그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일 볼륨 프레셔이 결국은 증가하는 꼴이 되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30% 이상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되면 흑사거나 플루마 스트럭처로 스파모레이션 스트럭처 트랜스파모레이션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 흑사거나 플루마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서발 폴리머리제이션 합니다. 그러면 이 아크릴 메이트릭스로 들어가고 있는 아크릴아마이드가 폴리머리제이션이 되죠. 폴리머리제이션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스몰 SS 스캐터링을 보면은 폴리머리제이션 됨에도 불구하고 스몰 오더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로드가 도메인이 되어 있고 메이트릭스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있는
즉 아로마틱, 엘리파틱, 나노 컴파짓이 아주 필요하게 얻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단한 결론내자면 오게닉 로드 빌딩 블락도 아주 간단한 몰레큘러 아키텍처럴 컨트롤을 통해서 슈퍼 몰레큘러 레벨에서 다양한 라멜라 형태, 콜럼나 형태, 그다음에 퍼플 레이어 형태, 바이퍼스 큐빅 형태 혹은 디스크리트 번드레이드 딥까지 다양한 나노 구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결과는 지난해 10월달에 저희가 케미칼 리뷰에 인바이트 아티클에서 publish됐습니다. 저희는 조금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그림이 여기 커버 피규어로 케미칼 리뷰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학생들이 많았고요. 제가 방금 꼭 드리는 분이 서인입니다. 김한세 교수님 엑세이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물론 제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은결 교수님하고 저 거기 안서서 다 그냥 정희태 교수님이 거대 연습을 도와주셨고요. 저희 국문과에 계신 김영록 교수님께서 옵티컬 프로퍼티를 더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다스피에서 엑세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파운다스피에 감사드립니다.